네,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살벌하게 가파르게 정치 내전의 결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혹은 외나무다리의 결투예요. 근데 이 결투의 성격을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 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큰 전쟁이어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공화당 정치인 또 법관 그리고 주의회 등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런 거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정치 내전의 결전장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이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아무리 뭐 사상 성향이 보수고 공화라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저울에 올라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단을 못 내리거나 부족하면 이제 이 싸움이 새를 만들질 못해요. 새를. 이게 뒤집어 엎는 싸움이라서 새를 만들지 못하고 새를 만들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죠. 현실 정치에서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제 세뇌 탈출의 제 기억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 싸움 벌려서 100% 이깁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싸움의 성격이 지면 죽는 놈이 있고 저도 이기는 놈이 있다예요. 저 싸움패거든요. 일종의. 6학년 2반이지만 아직도 이 싸움패 근성이 많이 남아있는데 싸움의 이 결이라 그럴까 성격을 좀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싸움의 프레임이 잡혔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이기는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 되고 바이든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덮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거다. 덮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이 싸움의 프레임은 결국은 친중 글로벌리스트 대 가치주권 애국보수, 가치주권 파퓰리즘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성격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전투에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를 전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거든요. 항상 전쟁은 여러 개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정신승리하는 소리가 아니라 싸움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면 죽는 놈이 있고 저도 이기는 놈이 있습니다. 이 판에서는. 바이든 진영은 지면 죽습니다. 일단 바이든부터 감옥 가야 될 거고요. 헌터도 감옥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골로 가는 거죠. 반민주적 음모 정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낙인이 완전히 찍히는 거고요. 좌파 리버럴 이것도 완전히 뭐 음모 세력 이상한 놈들 이렇게 해서 낙인 찍혀버리는 거고요. 빅텍과 거대 언론 역시 치명타를 입을 거고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에 트럼프 진영은 지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상원 방어해놨죠. 하원 약진했죠. 주 지방선거 대승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당 정치판에서 이 기본을 다졌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나와서 뭐 할 거냐. 저거 감옥 안 가거나 암살 안 당하면 트럼프 감옥 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를 러시아와 공모해서 털어먹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미국 선거를 털어먹었다. 쟤들은 불복을 몇 년을 한 거야? 2년 반을 했나? 2년을 했잖아요. 불복을. 그 다음에 바로 또 탄핵을 했으니까 쟤들은 선거 불복을 4년 내내 한 거예요. 저쪽 애들은. 뭐 트럼프 지금 며칠 안 했잖아. 근데 뭐 트럼프는 뭐 태어날 때부터 곤조가 있어갖고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이러고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 조선일보인가 써놨고 웃기는 자들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완맨 슈퍼 미디어를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완맨 슈퍼 미디어잖아요. 혼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번 뭐 실어서 날라버리면은 3천만 조회 5천만 조회 가니까 만약에 구글 마음에 안 들어
럼블에다가 럼블이라고 저희도 이제 럼블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는 구글 거니까 럼블 플랫폼을 좀 생각해요. 같이 할까 그래요. 럼블이랑. 럼블 같은 데는 저쪽을 지금 커트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 중에 미국의 그 자유보수 사람 중에 럼블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럼블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트위터가 저거 해 그러면 팔러에다가 하고 트위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앱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팔러예요. PARLER. 우리 저기 시청자님께서 한번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플랫폼인데 트위터가 하도 가위질하니까 팔로를 다 깔고 있다고요 지금. 팔로에다가 한번 해버리면 팔로에 갑자기 1억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2, 3억이 모여요. 트럼프 한 사람이 팔로에만 띄우면. 1인 미디어라고요. 트럼프 한 사람의 미디어 파워가 아마 몇 개 방송국 합친 것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00만 민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걸 갖추고서 공화당 쪽에서 2022년, 불과 2년 후를 도모하면서 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 전투에서 저도 이겨요. 이게 정신승리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런 평론하는 사람 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유튜브에서는 제일 이런 평론을 많이 하는 사람이 팀 캐스트, TIMCAST 이런 평론 많이 하고요. 자 거기다가 요번 이제 싸움에서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건 모든 싸움은 얼마나 결사적이냐인데 자 지면 죽는 놈은 결사적이질 않아요. 오히려 웃기는 거죠. 그놈이 결사적이어야 되는데 바이든 진영. 트럼프 진영은 사실은 저도 안 죽어요. 여기 만만해도 되는데 여긴 결사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면 죽는 놈은 널널하고 저도 안 죽는 놈은 결사적이면 누가 이기냐고요. 이게 싸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찬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들 사전에 패배 인정이란 없다. There is no such word as concede in our dictionary.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진영이. 독이 바짝 올라서. 자, 이 트럼프 진영이 이제 그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에 있어서 진영과 논리가 완성 중인데요.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 싸움이 굉장히 그 거대한 싸움이어서 진영과 논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논리는 트럼프 진영의 증거 수집과 제소입니다. 지금 제소가 공식적으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 제소된 기소장, 트럼프 진영이 발표하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편드는 사람들, 트럼프나 이쪽 자유시민을 편을 들고 싶어도 상대방이 너무 두렵다고요. 아니 빅텍이 있어. 조지 소로스 같은 자가 뒤에 있어. 거대 언론이 다 뒤에 있어. 이 자들하고 평생 원수죠. 살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좀 소심한 사람들은 딱 진영을 짜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점진적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소심한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매맞고 먼저 나가서 칼질하는 걸 안 하는 거죠. 한 템포 혹은 0.5 템포 혹은 0.25 템포 뒤늦게 움직인다고요. 반면에 맹장은 앞에 튀어나가서 그냥 칼질하는 거예요. 한 칼 쑤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튀어나가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 약간 소심한 사람들 점진적 압박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 여기서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 40명이 움직여서 미 법무부의 수사를 촉구했다고요. 지난주 말에. 그거에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미 법무부 윌리엄 바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전면적 수사 개시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전면적 수사 개시의 명령 메모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전국에 있는 모든 연방검사 플러스 FBI. 이제 연방검사들과 FBI가 딱 이제 저울에 올라온 거예요. 누가 좀 제대로 수사하려고 왔다 갔다 하나? 얘는 그냥 팔짱 끼고 있네. 넌 안 돼. 너는 열심히 뛰는구나. 너는 이제 키워줄만 하네. 이게 저울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에서는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어깨를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거 참 어렵거든요. 주의회 의원들이라는 건 지역사회 유지라고요. 그럼 이게 민주당 쪽하고 거래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깨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에 거는 연방 의원이고요.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주의회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회 의원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니아 전체 오디트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있단 말이죠. 다시 훑어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도 판결을 내리기가 쉬워져요. 주법원, 연방법원이. 그러니까 이 약간 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에서 자 공화당 연방 의원들이 이렇게 한 40명이 서명해서 법무장관 찌르고 법무장관 거기에 못 이기는 척하고 전국 검사들한테 또 FBI에 야 저기 부정선거 수사해라고 명령서 때리고 또 FBI나 검사들은 또 그거 명령서 받고서 그래도 한 건 해가지고 뭐 하려고 뛰는 사람이 10명에 3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이나 저기 뭐야 그 검사 중에. 그래서 또 밝혀내고 그러면 또 한 번 돌아서 주의 의원이 움직이고 또 돌아서 법원이 움직이고 이게 그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그냥 앞뒤 안 보고 들어가서 한 칼로 쑤시는 맹장들이 있죠. 이게 최전방 맹장들인데 이게 이제 윌리엄 바, 또 리차드 그레넬, 린지 그레이엄, 더 컬린스인데 이 중에서 윌리엄 바는 좀 아실 거고 리차드 그레넬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동성애자입니다. 그 미국의 그러니까 동성애자로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스탠스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동성애자 중에 내가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둘이 있었죠. 이 리차드 그레넬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 누구였더라? 그 북한 인권 보고서 총정리한 그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할배 있어요. 그 양반 동성애자예요. 저기 뭐 UN 쪽에서 북한 인권 총정리해서 그때 북한 딱 못 박을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리차드 그레넬은 이제 DNI 출신이죠.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 백악관 국가정보국장 출신인데 이 사람 지금 네바다를 담당해서 네바다 가서 100% 뛰고 있어요. 린즈 그레엄은 뭐 당연히 자기 저기 재산 50만 달러를 이 캠페인에 투척을 할 정도로 전 재산 뭐 한 3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상원 의원, 트럼프의 오른팔이죠. 더 컬린스 여기는 저기 이 사람이 잠깐만요. 조지아 하원 의원인데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뛰어들어서 지금 조지아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만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 그 사람 뭐 최소한 뭐 국회의원급, 의원급, 연방 하원 상원의원급, 연방 무슨 그 백악관에 아주 요직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꼽아도 이게 수십 명이 나와요. 지금 이 진영이. 그래서 어깨를 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제대로 붙은 거죠. 우리 언론은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겁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주지사가 카운팅한 거를 주의 선거 사무소가 카운팅한 걸 다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 게 이 지도에서 회색으로 걸려 있는 데가 다 시비가 걸려 있는 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위스콘신, 미시간 위서부터예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서쪽으로 뛰어서 맨 아래에 있는 애리조나 그 위에 붙어 있는 네바다. 이 6군데가 전부 지금 중대한 시비가 걸려 있고요. 분홍색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알래스카 여기는 트럼프가 먹는 게 거의 확실한 지역이에요. 좀 이렇게 보면 시비 걸려 있는 걸 빼면 바이든은 226, 트럼프는 232입니다. 언론에서 이 얘기 안 하잖아. 그때 232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알래스카 여기는 아직도 집계 중이에요. 거기를 포함하면 18개가 되기 때문에 232가 됩니다. 즉 지금 상태에서 시비 걸려 있는데 빼고 나면 시비 심하게 걸려 있는데 빼고 나면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 6군데는 전부 심각한 시비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펜실베니아는 전에 말씀드렸고요. 미시간도 시비 심각하고요. 위스콘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투표율 아니에요. 뭐 89% 뭐 이러니까 이 투표율부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데고요. 뭐 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저쪽 왼쪽 좌파 리버럴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여론조사 회사의 좌장이 RCP거든요. RCP가 몇 시간 전에 바이든 당선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RCP가 펜실베니아를 바이든 승리해서 미정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바이든은 아직 270 못 먹은 거예요. 펜실베니아를 미정으로 바꾸면 259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259도 미시간이랑 저기 어디야 저기 위스콘신을 먹었다고 해서 미시간이랑 위스콘신을 먹었다고 해서 259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빼고 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226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를 먹었다고 치고 이 사람들이 지금 259를 주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RCP 주장에 트럼프는 또 먹게 돼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를 그 합 18개 빼서 214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RCP의 표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앞에 보여드린 표랑 같은 거예요. 내용이 결국은. 시비가 없는 주만 딱 가지고 계산하면 226대 232. 근데 트럼프 232 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래스카의 합 18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232. 그거 만약에 빼면 226대 214.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곧 230이 되고 나머지 6개는 이제 컨테스티드 일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결과를 가려야 되는 부정선거가 제소된 그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주 같으면은 문제가 쉬운데 이게 6개 주쯤 걸려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심각하냐? 민주당 전체가 다 도둑놈 소굴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면은 민주당은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덮어도 쟤들 다 사고 쳤어 이래가지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범죄시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싸움은 저도 그러니까 치면 진짜 죽는 놈이 있고 저도 죽지 않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성격이 지금. 그러니까 저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 했다 그래서 정신승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참고로 미국은 트럼프가 돼서 또 바이든이 돼갖고 선거제도 다 바꾸고 이러면 작살나는 거 아니냐. 못합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주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주의회가 요번에 주요 격전지 주의회를 전부 100% 공화당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선거제도 굉장히 좋게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못 이겨요. 민주당. 2022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2022년 지나면 완전히 식물 정권 돼버려요. 그 전도 절반쯤 식물 정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 만만해도 되는 트럼프 진영은 결사적으로 덤비고 있고 민주당은 바이든 진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좀 점점 굉장히 가팔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나면 볼만할 겁니다. 자, RCP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이제 월요일 날 벌어진 이제 그 주요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월요일이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 화요일 오전까지 벌어진 주요 사건이 한 3개쯤 있는데 우선 첫째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 및 FBI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했어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지시했어요. 너희 부정선거 의혹 조사할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하란 소리죠. 그러니까 리차드 필저 선거범죄수사국장이 사임했습니다. 겁이 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면서 사임했냐. 가관입니다. 말이. 윌리엄 바 장관의 새로운 정책 및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수사국장 자리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다. Having familiarized myself with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이 윌리엄 바의 새로운 정책이죠. And its ramifications,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책의 중대한 결과를 ramification이라면 그거거든요. I must regretfully resign from my role as director of the Election Crimes Branch. 선거범죄 수사국장의 자리로부터 내가 유감스럽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다.
법무장관이 전국의 연방검사랑 FBI한테 야, 수사해도 돼 하고 파란불을 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FBI 수사하는 FBI와 연방검사 하나하나, FBI 요원과 연방검사 하나하나는 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이든 사냥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나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면 10명 중에 2명, 3명, 20, 30%는 최소한 그 배팅을 한다고요. 내가 바이든 사냥에 나서겠다. 냄새 나니까. 정보 수집해 보면 냄새 나잖아요. 일단 파란불을 띄웠기 때문에 정보 수집 자체가 합법이에요. 위에서 아무 지시도 없는데 너 왜 선거에 검사나 수사관이 냄새 맡고 다녀? 라고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하고 다니는데 위에서 야 너 왜 정보 수집하고 다녀? 이상한 바이든 그 바 같은 놈이 그런 말 하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죠. 제가 뭐 꼭 이거 수사 정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냄새 맡고 정보 딱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무시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이 자들은 사냥개잖아요. 기질이. 검사 수사관 이건 이 기질이 사냥개라고요. 저는 기질이 뭐라 그럴까? 저는 토끼 뭐 이런 건데 강아지 저같이 순한 사람은 저같이 순한 사람이 아니죠. 이 자들은 사냥개인데 그냥 나가서 물어뜯는 거죠. 찬스 생기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월요일 날 그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 마크 에스퍼가 물러났어요. 물러나게 만들고 전격적으로 그 자리에 누구를 했냐? 장관 대행으로 크리스 밀러를 시켰습니다.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랑 최근에 그 저게 많았어요. 마찰이. 그 마찰의 주요한 제가 짐작하기에 한 2가지 정도 마찰 이유인데 하나는 BLM 폭동에 대한 아마 이 군이 내셔널 가드일 거예요. 내셔널 가드 그래 국방부가 동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셔널 가드의 동원에 대해서 마크 에스퍼가 반대했었어요. 그때 지난 여름에 한 8월경일 겁니다. 그때 굉장히 껄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7월 보고서도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7월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탈리반이 알카에다와 연결을 끊지 않았다. 이 보고서의 의미는 뭐냐면 연말 전까지 아프간 감축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연말 전까지 4,000명 뭐 이짝저짝까지 감축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저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냐. 제가 물론 여기 앉아서 저런 말 한다는 건 웃기지만 IS가 골로 갔는데 알카에다가 무슨 힘을 써요. IS가 알카에다를 승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투쟁했던 데 아니에요. 그 유전지대까지 이라크 북부의 유전지대까지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시리아 여기에 걸쳐서 국가를 만들고 싸운 데 아니에요. IS가. 그러니까 이 알카에다와 같은 소리 하게 되면 저건 지금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요. 저거는. 탈레반은 IS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IS 세력이 탈레반 우산 밑에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으면 저는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알카에다 웃기는 얘기예요. 저건.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마크 에스퍼가 이제 독일보기 한 거죠. 그 중동 중심의 그 국방부 건조통들 눈치를 본 거예요. 그 기득권 세력을. 부시, 뭐 오바마 이런 자들의 인맥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신임 국방부 장관 대행 크리스 밀러인데 이 사람이 아마 국방부 장관 내지 장관 대행 중에 가장 그 경력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려하질 않아요. 국방부 내에서 뭐 크게 이 관료 조직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적도 없고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중동에 나가서 특수작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장 특수작전 요원을 못 하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바깥에서 비밀 요원으로 뛰면서 정보 수집하고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일을 평생 하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미 육군 특수군으로 이라크 아프간에서 알카에다 및 탈리반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비실 같은 거예요. US 아미 스페셜 포스니까.
살벌하게 싸운 사람이요. 그러다가 제대 후에는 아마도 짐작하기에 컨트랙터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국방부 컨트랙터. 이 사람이 평생 뭐 이런 종류의 그 대테러 싸움을 하던 군인인데 컨트랙터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싸움을 현장에서 하는 거죠 또. 제대 군인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 수집하고 같이 공조하고. 결국은 내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20몇 년을 그 지옥에서 대테러 투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NSC에서 이 반테러 그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그러니까 수석 자문인가 뭐 어드바이저로 들어왔다고요. 저는 이 사람이 알 바그다디를 잡아 죽이거나 솔레이마니를 잡아 죽일 때 결정적인 그 구조를 잡고 밀어붙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출세 못해요. 알 바그다디는 IS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마도 시리아로부터 한 발 빼는 것도 이 사람이 기획했을 거예요. 그때 시리아에서 한 발 빼니까 국내 언론까지 나섰어서 미국이 동맹을 배반하고 시리아에서 한 발 뺐다. 지금 그 동맹 배반했다는 게 누구냐면 쿠르드족 공산주의 친이란 그 게릴라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IS 때려잡을 땐 같이 때려잡았지.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뭐 이제 물질적 지원으로 좀 약화시키면서 발을 뺐다고요. 시리아 쪽에서. 미국이. 그러면 시리아에서 해봐야 IS 때려잡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아사드 세력, 시리아의 반아사드 세력, 그 다음에 그 쿠르드족 그 공산주의적 성격의 친이란 세력, 그 다음에 쿠르드족 이제 그 이라크 세력, 이렇게 한 너덟 개가 뭉쳐서 돌아가는데 그 아사리판에 미국이 왜 있어야 되냐? 발 빼도 결국 걔들은 거기서 큰 차원에서 미국이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이건 틀이 잡힌 거다. 발 빼도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 추정입니다. 전부.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드렸지만 제 기억을 분명히 해요. 조중동에서요. 그 시리아에서 미국이 한 발 뺀다 그러니까 IS랑 같이 싸우던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발을 뺐다라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 이것들이. 나 속으로 야 거기가 아사리판인데 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저기 트럼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때 존 볼턴 날리던 무렵에. 아니 그 나라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다음에 그 나라들의 그 분쟁이라는 게 뿌리가 수천 년 된 분쟁인데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는 분쟁인데 답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 미군이 왜 한없이 묶여 있어야 되냐. 어차피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큰 틀 잡아놨으니까 지들이 처신 조심해서 결국은 적응할 거다. 생태계 만들어서. 결국 만들어지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만들어지잖아요. 이 전략을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현장에서 계속 20년 동안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층층 켜켜이 쌓인 그 국방부 기득권 세력의 눈치 보면서 기한을 하질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IS 박멸 작전에 깊게 관여했다고는 이건 돼 있어요. 근데 뭘 깊게 관계했냐? 내가 이 구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20년 초에 좀 출세를 합니다. 제대로. 국방부 특수작전 및 대테러 차관보가 되죠. 그러면 솔레이마니도 이 사람이 죽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솔레이마니도. 그리고 요번에 저기 어디야 그 나이지리아 가서 사람 구해온 거.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서 아브라함 협정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수단의 협정이 맺어지는 데에 도움을 줬을 거예요. 결정적인 병풍을 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과 수단이 맺어지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제가 세네탈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나이지리아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억류돼 있던 20몇 살짜리 아마 정보요원이겠죠. 미국인을 구출해 오는 작전.
이번에 대선 캠페인 내에서 성공시켰잖아요. 이거 완전 정보전이거든. 누가 팔아먹었겠냐? 수단이 팔아먹었을 거라고. 수단이 선물로 미국한테 줬고 수단이 제공한 그 정보를 이 사람이 감정을 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다. 가서 작전하면 성공합니다. 그 실패 그런 작전은요 사실은 득보다 실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성공하면 평균점 하는 거고 실패하면 또 벌떼같이 나서서 트럼프가 저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벌어보려고 저기 되지도 않는 작전하다가 애꿎은 미군을 희생시켰다 이러고서 벌떼같이 나서서 언론이 물어뜯을 거라고요. 그냥 미루고 있어도 대선으로 미루고 있어도 될 작전인데 감행해서 성공해내잖아요. 그게 대선 치르기 대선이 한 일주일 전이니까 이런 걸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세를 하죠. 그리고 나서 8월에는 국가대테러센터 NCTC 책임자가 돼요. 8월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뒤에서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국방부 장관 대행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BLM 폭동이나 미국의 리버럴 좌파 뒤에 중국 커넥션이 보이고 쟤들은 이란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고 쟤들은 예를 들어서 IS랑 어떻게 연결돼 있고 한 발 뒤에 가면 일한 오마르 같은 애들 어떻게 연결돼 있고 틀라입 같은 애들 일한 오마르 틀라입 전부 틀라입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연방 의원이고요. 일한 오마르는 저기 소말리아 출신의 미국 연방 의원이죠. 그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고 무슬람 브라더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내에 그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미국 보고 있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동료들 고문받아서 죽어가는 거.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거.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20대 중반에서부터 한 50까지 한 20여 년을. 완전히 메인스트림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니까 무시도 못하고 국방부의 그 펜대쟁이들 국방부에 잘 나가는 별들이 무시를 못하죠. 너 20년 동안 특수요원으로 네 삶에 가장 빛나는 그 20년, 25년을 너 묻었어? 20년 묻은 거 아니야. 이라크니까 아프간은 2001년, 이라크는 2003년이잖아요. 20년 묻은 거 아니야. 너 묻었어? 그래 너는 줄 잘 서서 별 달고 잘 컸지. 나는 거기서 박박 뛰었어 임마.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바깥의 사람인데 메인스트림이 감히 무시를 못하는 거죠. 평생을 저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령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벌어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건 다루고 다시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이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인데도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벌어진 이제 세 번째 주요 사건은 뭐냐면 파이저가 백신 개발 대성공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효과가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맞추면 90명에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미국의 FDA와 CDC 질병관리본부의 좌파 리버럴 관료 조직이 민주당에 찍힐까 봐 무서워서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거라고요.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